안녕하세요. 자격증에 묻은 것 바로미터입니다. 2020년도도 벌써 4월이네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요새 시국이 정말 말이 아니지만 그래도 해야 할 것은 해야 되겠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알아보려고 하는 자격증은 주택관리사입니다. 내일 배움 카드로 이 시험을 비용 없이 준비하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방법하고 제가 올해부터 바뀌는 시험 제도, 그리고 이 시험을 준비하기에 앞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요. 지원받으면서 준비할 수 있는 곳까지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즘은 경기가 나빠지면서 지역 경제가 악화가 되어 있고요. 취업난, 특히 중장년층에 대한 취업난이 상당히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안정적인 노후를 희망을 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요즘 평생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증대가 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주택관리사와 같이 국가 전문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시험 때마다 화두가 되고 있죠. 특히 이 올해부터는 주택관리사 시험의 이 합격자 선정 방식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이 됩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합격하기가 지금보다는 조금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세심한 공부 방법이 필요해질 텐데, 이 상대평가로 바뀌면 동시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불리해진 거는 맞는데요. 자격증의 가치 자체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준비를 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면 오히려 더 나은 제도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거는 아마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희소식이 될 텐데, 150가구 이상 다세대 주택에는 이제 무조건 주택관리사를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만 취득을 하면 채용의 문은 더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특징은 국가 전문 자격증이고 평생 자격증이라는 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자격증이 아니고 국가에서 공인을 해주는 자격증이고요. 한번 취득을 하시면 평생 동안 이 자격증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주택관리사가 주로 하는 일은요, 주택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했을 때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죠. 물론 조금 달라지기는 합니다. 달라지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0에서 200세대 정도 되는 곳은 한 200에서 300만 원, 그리고 300에서 500세대 정도면 한 300에서 350만 원, 그리고 500에서 1000세대 정도 되는 데를 관리하게 되면 한 350에서 4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리하고 있는 세대 수에 따라서 급여 수준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의 이제 올해 일정을 보면요, 올해는 이제 23회 시험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7월 11일 날 시행 예정이고요. 2차 시험은 9월 19일 날 시행이 됩니다. 근데 이 자격증 시험, 이 주택관리사 시험은 매년 비슷한 시기에 이제 실시가 되기 때문에 1차가 7월, 2차가 9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주택관리사 시험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이 시험 과목과 공부 방법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타 자격증과 동일하게 이 주택관리사도 1차와 2차로 나뉘어져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1차 시험 과목은 민법과 회계원리,
공동주택 시설 개론 이렇게 세 과목을 보게 되는 거고요. 2차 시험 과목은 주택관리 관계법규, 공동주택 관리 실무 이렇게 두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과목 시험을 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법률과 관련된 과목들이기 때문에 학습 계획을 세워서 꼼꼼히 준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시험 결과들을 보면요. 1차 시험이 가장 어려웠고 2차 시험은 1차를 통과하면 거의 80% 정도 합격률로 이제 자격증을 취득했었습니다. 지난 이제 21회 시험 같은 경우에도 2차 시험 합격률이 25% 떨어지면서 문제의 난이도가 갑자기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22회, 그러니까 작년 시험의 경우에는 21회보다는 수월하게 출제되었다는 평이 많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문제의 수준이 단순 암기보다는 이해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다소 출제되었기 때문에 올해 시험도 단순히 난이도 조절을 해서 수월하게 출제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차 시험 준비에도 보다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일 먼저 첫째는 기본서 3회독과 5년치의 기출문제 정리는 필수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어떤 자격증 시험도 다 마찬가지지만 주택관리사에서도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1차 시험에서 과목별로 한번 살펴보면 민법을 법을 다루다 보니까 표현법들이 비슷비슷해서 헷갈리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할 양도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외로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은 개념 위주로 많이 꼬아서 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기만 잘 갖춰 놓으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법조문부터 시작해서 판례로 이어가는 학습법을 추천드리고요. 기본서를 최소 3회독은 한다는 생각으로 여유를 갖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회계 원리는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입니다. 풀어야 하는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시도조차 할 수도 없고요. 계산 문제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과락률이 높은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22회 시험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29문제나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한 번만 계산해보면 답이 나올 정도의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지난 시험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험이 보통 쉽게 출제되면 다음 시험에는, 그러니까 다음번 시험에는 좀 더 다양한 유형을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해 시험은 합격선의 목표 점수를 좀 높게 설정을 해 놓은 게 좋고요. 두 번째 공부 방법, 모든 단원을 마스터하기보다는 어려운 부분은 과감히 포기하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50분 만에 40문항을 모두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 원리의 기초인 부기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하면서 최대한 많은 계산 문제를 접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1차 시험의 이제 마지막 과목 공동주택시설 개론은 1차 시험에서 가장 쉬운 과목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과목과도 좀 연계가 많은 과목이기 때문에 1차 준비 시에 이 개념을 잘 잡아놓으면 어려워질 2차 시험을 대비해서 합격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도 용어가 많이 생소한 편인데 용어 정리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면 오히려 중요한 민법과 회계 원리의 공부 시간을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공부 방법, 진도를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지엽적인 부분은 과감히 넘어가는 학습 전략이 필요합니다. 2차 시험 과목에 대한 대비 역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택관리 관계 실무 과목의 경우 주거생활, 임대사업, 건축허가, 안전 등에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학습 범위가 넓긴 하지만 특히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1회 시험에서 최고의 난이도를 보여줬으나 이제 작년 시험에서는 난이도를 의식해서인지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에 충실한 지문들이 나왔고요.
지역적인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좀 평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차 과목의 첫 번째 이제 그 시험 대비 공부 방법은 출제 비중이 높은 건축법, 주택법, 임대주택법 위주의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가 필요하고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사무, 인사관리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투자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관계법규는 공동주택관리론, 행정관리, 시설 및 설비관리, 환경조경 및 안전관리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은 뭐 전체적으로 다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예전과 다르게 이제 단순히 수치만 암기해서는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 그러니까 좀 이해력을 요구하는 문제로 좀 바뀌어가는 경향이 있다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 기출 지문들이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상대평가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단순 암기만으로 문제를 쉽게 풀 수 없는 까다로운 문제들이 줄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잘 안 나오던 부분도 좀 더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기존의 절대평가제에서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전념하기 위해서 1차 시험 전 약 3개월 정도 2차 학습을 하지 않아도 1차 시험을 본 후에 약 10주 정도만 열심히 해도 합격에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출제되는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상대평가제로 2차 시험이 합격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1차 시험일이 임박할 때까지도 2차 시험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평가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는 정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목별 특징 등을 살펴보았지만 역시 중요한 거는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공부 방법은요,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뭐 독학으로 준비를 해볼 것인지, 아니면 단기간에 실강학원을 다녀볼 것인지, 또는 뭐 인강을 통해서 꾸준히 공부를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공부에 투자할 수 있냐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라면 하루에 거의 모든 시간을 공부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학원을 다니면서 개념을 잡고 문제풀이식의 학습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직장이나 주부님들이라면 아무래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강을 통해서 기본을 잡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는 가능하다면 말입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은 결코 쉬운 자격증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이 자격증을 딸 수 있다면 평생 자격증인 만큼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이 결코 아깝지는 않으실 겁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현대인의 필수 자격증입니다. 반드시 도전하셔서 합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대비하는데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